어제 울산에는 최대 21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근처에는 쓰레기가 떠다니고 암각화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우버스 울산공장 베트남 이전이 단체 협상을 어겼다는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쇼핑에 나서면서 울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으로 아파트 값을 올리는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어제 울산에는 최대 21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곳곳에서는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린 차량이 흙탕물 속에 박혔습니다. 거센 물살 탓에 구조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차를 몰고 나란히 귀가하던 50대 형제. 순식간에 차오른 물을 피해 동생은 가까스로 차에서 탈출했지만 형은 차량과 함께 실종됐습니다. 실종 9시간 만인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차량은 250m 떨어진 하천다리 인근에서 발견됐는데 끝내 탈출하지 못했던 형은 차 안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만조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물이 못 빠져나갔어요. 피해가 더 많고.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던 물은 거의 다 빠졌지만 마을 전체가 진흙투성입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물난리에 마을 주민들은 해가 뜰 때까지 뒷산에 몸을 피했습니다. 뭐다 물이 한 거 들어오니까는 할매 떠내려갈까 싶어가 다말 나와가 할매는 차를 몰고 저 가고 내가 차에 올라가가 있었고. 넘쳐난 흙탕물로 미용실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또 퍼내도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물이 이만큼 발까지 찼으니까 가전제품도 못 쓰고 지금 가구도 4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어서 지금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경사로에서는 토사물이 흘러내려 도로 일부를 가로막았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물이 빠져 통제가 풀렸지만 유출된 토사를 복구하는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울산에서만 주택과 상가 등 침수 피해 30여 건이 발생했고 침수된 도로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네, 이번 폭우에 국보 반구대 암각화가 또 물에 잠겼습니다. 암각화 근처에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 선사시대 생활상과 고래잡이 모습 등이 새겨진 국보지만 흙탕물 속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잠긴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국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암각화 앞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암각화 주위로 페트병과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가 떠다니고 나뭇잎과 수초가 암각화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사연댐의 수위가 57m 가까이 차오르면서 암각화가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물에 잠겼다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훼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10일부터 한 400mm 정도의 비가 왔는 것 같네요. 그 비로 인해서 우리 울산에 있는 이 국보가 지금 현재 물에 거의 잠기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암각화 보존 방안은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댐 수문을 만들어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완전한 보존 방안은 아닙니다. 사연댐 예수로에 수문을 설치하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추진 중인 국보 반구대 암각화. 하지만 아직도 뚜렷한 대책 없이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물고문을 당하는 신세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법원이 대우버스의 울산공장 폐쇄와 베트남 이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외 이전을 하려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 협약을 무시했다는 건데, 하지만 금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여전히 논란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대우버스는 지난 3월 울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뒤 울산 공장을 휴업하는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 이전을 강행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단체 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노조와 맺은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우버스 노사의 단체 협약에는 공장을 이전할 경우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해외 이전을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또 회사가 국내에서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내 버스 완성차 부문 이외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대우버스는 올해 말까지는 울산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버스 모델을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부당한 해외 이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단체 협약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 의무를 꼭 지켜서 노사 간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라는 식으로 일단 판결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좀 지키는 이런 판결이 아니느냐. 하지만 대우버스의 베트남 이전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닙니다.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베트남 이전 금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만 제한했는데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게 문제지 울산 공장 폐쇄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합의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경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판단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인력을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고 급여도 깎아야겠다는 회사와 총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노조와의 입장 차이가 커서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북구 신명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몰던 3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단독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변호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재판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송 시장 등이 코로나19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혐의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 후 행렬로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81.4%, 반대 1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면 다음 달에 맥스터 증설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반핵단체들은 불과 150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찬반 여부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에서 외가리 2마리가 부화해서 둥지를 떠나는 모든 과정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촬영됐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철새 생태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대나무 둥지에서 외가리 새끼 2마리가 부화하고 먹이를 먹으면서 자란 후 둥지를 떠나는 67일 동안의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태화강 대숲에는 매년 7종, 8천여 마리의 외가리 등 백로류들이 찾고 있습니다. S-오일이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1분기보다 적자폭을 대폭 줄였습니다. S-오일은 올 2분기 영업손실이 1,64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오일은 올해 초 폭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2분기 다소 반등하면서 재고 손실이 크게 줄어들어 적자폭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S-오일은 지난 1분기 역대 최대인 1조 7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백서 발간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코로나19 이후 모색할 울산 교육 방향 등을 담은 백서 500부를 발간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3,45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백서 발간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